Good morning, 비트코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25일 목요일 인사드립니다. 저는 블록미디어의 신지은입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암호화폐 시황과 주요 소식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인360 홈페이지는 녹색으로 물들어 있는 모습을 더 많이 관찰을 할 수 있습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상황, 하지만 색깔이 짙진 않습니다. 초록색이 옅게 유지가 되면서 급격한 상승세보다는 보합권 정도에서 거래를 이어나가고 있고요. 리플 정도만 1.1% 상승하면서 상위 시총 코인의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코인 마켓캡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한 움직임 살펴보도록 하죠. 비트코인 0.29% 강보합권 보이고 있고요. 이더리움은 현재 굉장히 가격이 박스권에서 좁은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0.05% 약보합으로 돌아섰네요. 리플은 0.63% 상승세, 비트코인 캐시 0.07%, 이오스도 0.08% 상승을 하면서 오늘 강한 상승세보다는 말씀드렸듯 보합권에서 거래를 이어나갑니다. 다만 10위의 모네로 같은 경우는 1.45% 하락하면서 상위권 코인 중에서 가장 높은 하락률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11위로 좀 넘어가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사정은 다르지 않은데요. 다만 하락폭이 더 큰 코인들이 18위 테조스, 19위 비체인에 포진을 해 있습니다. 대시 같은 경우 오늘 2.55%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1위부터 20위권의 코인들도 혼조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네요. 빗썸은 최근 2위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BK 컨소시엄에 인수된 뒤 계속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비트플라이어가 2위, 비트맥스가 3위 기록하고 있고요. 코인빗도 최근 계속 10위권 내에서 거래가 되고 있죠. 6위 기록하면서 거래량은 4.59% 담당하고 있습니다. 업비트는 어제보다는 순위를 좀 끌어올렸습니다. 지금 이 시각 16위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빗썸에서의 코인 가격들은 혼조권이 더 짙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하락폭도 국제시세보다 조금은 더 크지만 의미 있는 정도는 아니고요. 비트코인 0.21% 오르면서 729만 6천 원 기록하고 있고요. 이더리움은 0.65% 하락하면서 22만 8천 원 기록 중입니다. 리플은 1% 넘게 국내 시세에서는 하락을 하고 있고요. 비트코인 캐시는 강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오스나 라이트코인, 에이다, 모네로 등 상위 10위권 안에 있는 코인들 모두 하락세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대시는 국내에서도 상승하고 있네요. 제트캐시 3.16%, 오미세고 1.85%, 비트코인 골드 3.16%로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네, 어제 저녁에 상장한 비트코인 다이아몬드 상장 후 가격 현재 5.43% 하락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업비트는 역시 분위기가 빗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비트코인 0.12% 상승하면서 727만 9천 원 선 기록을 하고 있고요. 리플과 이더리움은 동반 하락 중입니다. 업비트에서는 어거가 8.17%, 스톰이 9.97% 상승하면서 상승세를 좀 주도를 하고 있고요. 그 밖의 코인들은 움직임이 그다지 뚜렷하지도 않고 또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도 않습니다. 자, 아직 확인되지 않은 호재 하나 전해드리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ETF 승인은 암호화폐 시장의 이정표 같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기대도 컸고 실망도 컸는데요. 지금은 이 이슈가 언젠가는 해결되리라 생각하면서 아직 가격에는 반영되지 않은 상태인 듯합니다. 하지만 올해 4분기나 내년 1분기 결정이 되지 않을까 마음속에 우리가 품고 가고 있는 이슈인데요. 어제 바네크와 솔리드엑스 등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미팅을 가졌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비트코이니스트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루머이긴 하지만 ETF 승인 가능성이 이 미팅 이후 더 높아졌고 구체적인 시기는 12월 정도로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SEC는 앞서 1년의 핵심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는 비트코인 ETF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비트코이니스트는 이 같은 추측을 하면서도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있는 그대로 일단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선을 긋는 모습입니다.
지속되고 있는 약세장과 뚜렷한 상승 모멘텀 없는 시장 분위기 속에 암호화폐의 잠재력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의 잠재력은 여전히 시장에 묻혀있다는 평가를 내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거래소 루노 대표인 마커스 스와네 포엘은 암호화폐의 미래에 대해서 자신을 했네요. 돈은 영원히 지금과 같은 형태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이런 변화의 중심에 암호화폐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비트코인이 될지 이더리움이 될지 모른다. 하지만 화폐의 미래는 상호 교환이 가능한 국제통화의 형태를 띨 것이다. 암호화폐가 반정부 반은행적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단순히 은행업계의 기술적 진보라고 보면 된다면서 은행을 생각해보면 디지털 시대가 아닌 시대를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무 문제는 없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더 많은 투자자들이 시장에 진입하고 세계적 규제가 구체화됨에 따라서 광범위한 채택이 곧 일어날 것이고 시장은 이렇게 된다면 신고점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 내놨네요. 오늘은 정책 쪽에서도 뉴스가 있습니다. 일본의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일본 금융청이 암호화폐 업계의 자체적인 규제 활동을 승인했다는 소식입니다. CCN을 통해 살펴보면 일본 금융청은 일본 가상화폐 거래소 협회의 금융규제기관 신청에 대해 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JVCA는 일본 정부의 승인을 받은 16개 암호화폐 거래소로 구성된 단체로 이번 당국의 승인에 따라 공인자금결제사업협회의 자격을 얻게 됐는데요. 자체적으로 내부자 거래 그리고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엄격한 조치를 비롯해서 고객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보안 표준 시행 등의 지침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겁니다. JVCA는 지난 8월 승인을 신청했는데 회원사들이 관련 규정이나 법률을 준수하도록 지침과 공고를 제공하고 일본의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자체 규제기관 역할을 수행하겠다라고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일본은 2016년 세계에서 처음으로 비트코인을 이용한 합법적 지불을 인정했던 국가입니다. 그 당시로서는 좀 파격적인 결정이었는데 그 후 거래소 마운트 곡수 해킹 사건의 영향으로 좀 정부의 감독 기능이 강화된 바 있었는데요. 이번 승인은 올해 일본 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발생한 2건의 해킹 사건 이후 당국이 새로운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시점에서 나온 거고요. 나라마다 워낙 정책이 다르고 어떤 식으로 규제를 해야 할지도 모르는 것 같은 그런 정보도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도 인사이트를 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미국과 영국에서 P2P 송금과 환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클이 골드만삭스의 투자를 받은 핀테크 기업이라는 거 여러분들도 아실 텐데요. 서클의 CEO가 세계적으로 통합된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제레미 올레어 CEO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G20 차원의 암호화폐 관련 규제가 필요하다. ICO에 대해서는 어떤 게 가능하고 어떤 게 가능하지 않은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세워놓고 평가를 해줘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ATF 같은 세계적인 기구가 최근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는데 이것은 아주 좋은 시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실제 기술의 적용도 늘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이슈인데요. 대만 스마트폰 제조사 HTC가 세계 최초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폰 엑소더스 1을 현지 시간 23일 공개했습니다. 엑소더스 1은 암호화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만 구매할 수 있는데 가격은 0.15 비트코인, 4.78 이더리움입니다. 우리 돈으로는 약 109만 원 수준인데요. 도대체 다른 폰이랑 어떤 게 다르냐는 질문에 블록체인 폰은 사용자의 자산을 보호하는 기능이 강화됐고 또 프라이버시 보호 기능도 강화됐다라고 대답은 했지만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강화를 할 수 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기술 적용 노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국 최초의 민영 인터넷 뱅크 위뱅크 그리고 텐센트 화웨이를 필두로 100개가 넘는 회원사로 구성된 중국에서 가장 큰 블록체인 컨소시엄 FISCO가 비코스라 불리는 코인 없는 블록체인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목적은 규제에 부합하고 금융산업의 영업에 도움이 되기 위함인데요. 텐센트 클라우드와 위뱅크, 선전증권 등으로 구성된 TF팀이 만든 이 오픈소스 플랫폼은 허가가 필요 없는 블록체인의 기능과 코인이 필요 없는 하이퍼레저나 R3 어젠다 등이 결합된 것인데 하이퍼레저는 개발 툴을 통해 블록체인을 발전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기업들의 연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단일 블록체인 플랫폼이라기보다는 다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생태계용 블록체인 기술을 표방하는 이 플랫폼, 금융산업에 특화돼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1초에 1000건 이상의 거래를 처리할 수 있고 이는 대형 금융기관의 운용 수요의 핵심이라고 전했는데요. 개발자가 스마트 계약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개발 인터페이스도 제공하는데 관광, 게임, 금융, 채용, 저작권 거래 등 다양한 거래 전반에 활용될 수 있고 11월 12일부터 14일 사이 싱가포르 핀테크 페스티벌에서 공식 공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개별 코인 소식 살펴보죠. 리플의 가격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대출 제공업체인 넥소는 사용자들이 리플을 추가하기를 원하는 여론에 따라서 리플을 추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CN은 리플의 시장 가치가 3% 더 증가했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최근 호재가 좀 많죠. 국경을 초월한 결제 시스템을 서포트하는 블록체인 자산 솔루션이라는 명성이 실제 활용 사례로 이어지면서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뽐내고 있다고 CCN은 전했습니다. 넥소는 사용자가 $10,000 상당의 리플을 예치하면 $4,000를 즉시 대출해 줄 수 있게 됐는데 그런 대출 플랫폼입니다. 11월 중에 비트코인 캐시와 라이트코인으로도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수요가 엄청나서 회사의 매출이 많이 늘고 있다고 하네요. 암호화폐 대시의 CEO 라이언 테일러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암호화폐는 피할 수 없는 미래라고 말했습니다. 테일러는 중앙은행이 자체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것에는 이점이 분명 있지만 형태가 어때야 할지, 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아직 의문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는 이어 전 세계적으로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에 나설 것이다 라면서 작은 나라일수록 리스크가 적기 때문에 더 빨리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국 정부가 내년부터 암호화폐 산업 규제를 시작할 것이다 라고 내다보기도 했는데요. 베네수엘라 정부가 발행한 페트로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지난 화요일 이더리움 개발자 조이 저우가 베네수엘라 정부가 발행한 페트로가 대시의 백서를 베꼈다는 말을 했는데요. 테일러는 이 점에 대해서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표절이란 말이 부적절할 수 있지만 그들이 베낀 것은 맞는 것 같다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대시 CEO의 이런 발언을 통해 중앙은행들의 입장을 돌아보면 일단 일본은 앞서 전해드린 대로 자율규제에 나서기로 했는데 일본은행 관계자의 발언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이번 주 초에 지금의 화폐나 경제 시스템을 없애고 가야 하기 때문에 암호화폐는 실용적인 도구가 될 수 없다고 밝힌 바가 있고요. 유럽의회는 지난 7월에 중앙은행의 암호화폐 발행이 암호화폐 시장의 경쟁 둔화에 치료가 돼서 시장 활성화를 이룰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옵션 거래소 선물 가격 확인해 보시죠. 11월 비트코인 선물 가격 0.16% 상승한 $6,400에 마감을 지었습니다. CME 거래소에서는 0.23% 올랐네요. $6,410 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몇 가지 공지사항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우선 죄송합니다. 어제 크립토 데일리 라이브를 진행하지 못했는데요. 저희가 기술적인 검토 과정을 거치느라 간간히 방송을 예고 없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점 감안해 주시고 자리 잡을 때까지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저희 블록미디어도 비트코인, 이더리움으로 방송 후원의 창을 열게 됐습니다. 여러분께 부담드리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앞으로 더 발전하라는 마음에서 혹시라도 후원해 주신다면 더욱더 값진 컨텐츠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블록미디어 신지은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여러분들께서 걱정해 주신 덕분에 이제 거의 다 나아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